이곳은 독일의 어느 가정집입니다. 고등학교 여학생이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를 부르지만 엄마는 대답이 없습니다. 거실에 홀로 앉아있는 엄마는 어느 한 곳을 응시할 뿐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요. 엄마의 모습에 놀란 여고생은 엄마가 응시하고 있는 곳을 향해 조심스레 걸어갑니다. 그때 엄마의 모습을 보고 딸은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사는 카를라라고 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3남매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주부인데요. 제 곁에는 남편 한스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마리와 율리아 그리고 벤이 있어요. 가정주부가 되기 전 저는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습니다.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저는 프로그래밍과 시스템 개발을 했는데요. 저는 선진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참여하면서 경력을 쌓았고,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대박나면서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줬어요. 회사에서 제 능력을 인정받아 연봉 협상에서도 늘 제가 우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직장 여성으로서는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지만 새아이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일상에서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이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회사 업무와 육아의 중간에서 휩쓸리는 일상에 지치기도 했고 아이들과의 시간도 소중함을 느꼈기에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더욱 집중하고 싶었어요. 저는 안정적인 가정 분위기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스는 처음에는 제 결정에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과의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전업주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정에 충실하며 더 나은 가족 생활을 만드는 저만의 새로운 모험에 도전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은 제게 큰 기쁨과 만족감을 주었고 아이들은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죠. 한편으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제 개인적인 커리어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제 결정은 결국 가족의 행복과 조화를 찾기 위한 의미 있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저의 완벽주의 성격은 전업주부를 하면서도 드러났습니다. 각종 신선한 재료를 활용해 맛과 영양을 고려한 음식을 만들어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게다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집안 인테리어도 바꿨고 잔디도 수시로 깎으면서 정원도 예쁘게 꾸몄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공부나 취미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였고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제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업주부로 산 지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에겐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무기력하고 슬프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아무래도 갱년기가 찾아온 것 같았죠. 남편도 가사를 잘 도와주는 데다가 자녀 셋도 속 썩을 일이 없는데도 가슴 한켠이 허하고 공허한 느낌이 들었죠. 집안을 바꾸는 것도 더 이상 즐겁지 않았고 가족의 식사를 챙기는 것도 의미가 없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의 우울한 기분은 몇 달 동안 지속되었고 남편과 아이들은 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가족과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새로운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독일 언론에서 한국 드라마의 광풍을 소개한 거죠. 한국의 여러 드라마를 소개해줬고 한국에서는 이미 방영이 끝난 것인데 넷플릭스에 들어오면서 아시아를 돌고 독일까지 상륙했다는 겁니다. 많은 한국 드라마 중에 얼마나 감동적이고 재밌는지 SNS에는 그 드라마를 보고 우는 아빠의 사진이 올라오는가 하면 헐리우드 배우들을 펑펑 울리고 극찬하게 만든 레전드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는 바로 미스터 선샤인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노비라는 신분차별로 인해 부모님을 잃게 되고 미국으로 도망가 군인이 되어 조선의 악감정을 품고 돌아온 조선인이자 이방인인 남자와 양반가의 딸로 태어났지만 꽃으로 사는 삶을 거부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직접 총을 잡아 의병활동을 하는 여자의 로맨스를 담아낸 작품이었는데요. 작품 배경이 1990년대로 약간의 옥의 티가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 당시의 풍경을 실제에 가깝게 묘사하였다고 하더라고요. 뻔한 내용의 드라마가 아니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아시아 영화들은 신데렐라 얘기가 많거든요. 돈 없는 여자가 상류층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져 잘 살게 된다는 뻔한 레파토리 같은 것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재밌어봤자 한국 드라마가 거기서 거기겠지 하고 드라마 볼 시간이 있으면 운동이나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운동할 의욕은 없지만요.
여느 날과 같이 남편은 회사에,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난 후 저는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둘째 딸이 미처 정리하지 못한 노트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딸의 방에 가져다 두려고 노트북에 마우스를 건드렸는데 며칠 전에 TV에서 봤던 미스터 선샤인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의 여배우가 꽤 예뻐 보여서 잠시 보았는데 섬세한 감정 표현도 좋고 조연들의 유머에 드라마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첫 편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 첫 한국 드라마 입문작입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느라고 아침 식사를 했던 그릇도 제대로 치우지 못했어요. 게다가 제 몸을 씻지도 못했죠. 제가 무언가에 몰입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새로운 즐거움을 찾은 것 같았어요. 한참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둘째 딸이었어요. 도대체 몇 번을 불렀는데 말이 없냐면서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드라마를 몇 편 안 본 것 같은데 딸이 벌써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올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드라마를 보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학교를 마치고 오는 딸에게 줄 간식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급한 대로 쿠키와 우유를 꺼내주었습니다. 드라마를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을 접어두고 저는 가족 저녁 식사를 후다닥 차렸어요. 저는 저녁밥이고 뭐고 건너뛰고 드라마가 계속 보고 싶었어요. 가족들은 TV를 열심히 보는 제 모습이 무기력하게 있는 것보다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가족들이 집에 왔는데도 제가 드라마를 보느라고 저녁 준비도 못한 적도 있어요. 가족들에겐 미안하지만 그날은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대신했답니다. 저녁도 해결됐겠다. 저는 신나서 음식이 도착하면 알아서 먹으라고 하고 노트북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드라마를 봤어요. 가족들은 생애 처음으로 제 손길이 닿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 너털 웃음을 지었어요. 한국 드라마 시청 이후 저는 더 이상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치유제를 먹은 것 같았죠. 사실 우울할 틈이 없었습니다. 저도 제가 드라마에 이 정도로 빠질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미스터 선샤인은 24회를 모두 보고 연달아 2번이나 더 보고 말았으니까요. 미스터 선샤인은 독일에서 늘 보던 지구를 지키는 뻔한 영웅 스토리도 아니고 아시아 드라마 주류를 이루었던 신데렐라 이야기도 아닌 새로운 스토리의 드라마였어요. 특히 한국의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한 로맨스를 다루는 것이 신선했어요. 아름다운 영상과 장대한 이야기가 너무 슬프기도 했고 한국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드라마였어요. 저는 그 이후로 더 많은 한국 드라마를 찾아서 보았어요. 사랑의 불시착도 정말로 재미있게 봤는데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미스터 선샤인만큼 사랑의 불시착도 인기가 좋았던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라마 촬영지로 나왔던 스위스 어느 한 호수는 관광객이 폭발하여 통행료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한국의 드라마의 파급력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불시착 마지막 장면에는 너무 슬퍼서 눈물을 펑펑 쏟았답니다. 제 가족들도 도대체 얼마나 슬프길래 우는 거냐면서 남편과 아이들도 함께 보았는데요. 여유롭게 보던 남편도 결국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어버리더군요. 독일 드라마들을 보면 섬세하지 못한 감정씬도 많고 갑작스러운 스킨십 장면들이 등장해서 시청자들을 당황하게도 만들어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는 이런 불편한 부분들이 별로 없어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전개가 빠르면서도 자연스러운 스토리 때문에 몰입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니 느낀 점이랍니다. 나중에 둘째 딸이 알려주었는데 사랑의 불시착의 두 주인공이 실제로 결혼했다고 말해줬어요. 그 사실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라마에서 결혼은 못하고 스위스에서 간간히 만나는 모습이 안타까웠는데 실제로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그들의 결혼이 드라마의 최종 결말처럼 느껴졌어요. 얼마 전에는 아기까지 낳았다고 하던데 얼마나 예쁠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의 열풍이 BTS로 시작되어서 한류는 그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독일의 중년인 제게도 한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완벽주의 성향인 제가 가정에 소홀해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저의 우울감이 싹 사라졌고 새로운 재미를 찾아 매일이 신나요. 얼마 뒤엔 가족들이 그동안 가정에 헌신한 저를 위해 한국에 여행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고 남편은 한국에 가기 위한 여행 경비를 모으고 있어요. 한국에 가게 되면 드라마 촬영지를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찾게 해준 한국 드라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가게 될 한국 여행도 꽤 기대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를라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갱년기가 찾아와 무기력함에 빠져 우울해하고 있던 카를라 씨가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한국의 콘텐츠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며 현재 넷플릭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이 한국이라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해외 젊은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지만 특히 중년 남녀들 사이에서도 공감을 얻으며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였던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해외의 중년에서 노년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의 강력하고 폭발적인 반응이 계속되길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